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일흔이 되신 이정숙 할머니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며느리를 통해 말입니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시댁에 오면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받아 먹고는 송긋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는 며느리.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요즘은 다들 그렇다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건강하실 때는 굳이 며느리를 부엌에 세울 생각도 없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파도 설거지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일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의 정숙 할머니는 서서히 지쳐가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대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 아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바뀐 걸까?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런 며느리가 더 이상 반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차려준 밥상이 이제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은 그만큼의 가치를 알아주고 돌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숙 할머니는 늦게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먼저 결혼해 사위 고향으로 이사했고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첫째로, 결혼은 다소 늦게 하셨죠. 며느리는 아들보다 8살 적었습니다. 정숙 할머니 부부 눈에는 예쁘게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가까이 살아 명절 외에도 어버이날이나 생일에 가끔씩 만났습니다. 2달에 한 번꼴로 오는 셈이었죠. 요즘 자식들은 부모 집에 잘 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정숙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도 찾아와 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부모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새로 생긴 일식집 가보실래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들의 제안에 정숙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좋아하셨고 며느리도 말없이 뒤따라왔습니다. 내가 낼게. 아니, 제가 낼게요. 오늘은 아버지가 사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낼게. 정숙 할머니 부부는 웬만해서는 아들에게 돈을 내게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이제 잘 버는 아들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또 부모가 아직 정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당뇨가 점점 나빠지면서 외식보다는 집밥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식을 중심으로 남편 입맛에 맞춰 정성껏 준비하셨죠. 어버이날에 아들 내외가 왔을 때도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국, 그리고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고기까지 신경 써서 차리셨습니다. 역시 집밥이 제일 좋네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어야 해요. 어머니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리 더 잘하지 않나요? 명절에도 외식을 하던 습관이 점차 집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정숙 할머니가 가장 바빠지셨고 남편이 그 뒤를 도왔습니다. 딸 가족이 멀리서 오는 날에는 더 고생이 많았죠. 명절 상을 차릴 때도 며느리를 굳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차례상이 아닌 밥상이니 며느리까지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직 정숙 할머니가 건강하시니까요. 식사가 끝나면 아들이 눈치를 보며 일어서려 하면 정숙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게. 거실에서 과일 먹고 있어. 도울게요. 아니야, 얼마 안 돼. 내가 할게. 상 차리는데 고생했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그 후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진 정숙 할머니는 가까운 친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설거지 하겠다고 한 번도 말 안 하네.
한 번쯤은 물어보지 않나? 생각해보니 남편조차 도와줄까 하고 묻는데 며느리는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을 치우는 중에 조용히 자리를 뜨는 건 몇 번 보셨지만요. 요즘은 다 그런가?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새 시댁에서 설거지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시키면 큰일 나는 시대잖아. 그렇다면 친구 며느리는 설거지를 한다는 건데 정숙 할머니의 며느리는 자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괜히 시키지 마. 관계만 나빠져. 정숙 할머니는 그럴 생각 없으셨습니다. 그냥 요즘 문화가 그런가 싶어 물어본 것 뿐이었습니다. 설거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2년 전에 식기세척기를 사서 예전처럼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셨죠. 정숙 할머니도 결혼 초 몇 년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되도록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여름 토요일 장마가 끝난 후 습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문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밖에서 걸어온 탓인지 아들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더운데 고생했네. 어서 들어와. 정숙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연한 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 내린 채 예쁘게 보였습니다. 점심상을 차리는 동안 아들은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꺼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여보, 더우면 얼음물 줄까? 자기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이것저것 챙겨다 주었습니다. 자, 다 됐다.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아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 사이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물 좀.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냥 당연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대화를 멈추고 정수기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마시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멸치볶음 접시가 비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통을 꺼내 덜어오자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 접시를 며느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뻗어 집어먹을 뿐이었습니다. 8살 차이 때문인지 아들은 며느리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속으로 혀를 차셨지만 그 모습이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쑥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야? 남편의 질문에 아들은 며느리를 힐끔거리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글쎄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느리 나이도 이제 33. 아들에 비해 적은 것이지 보통 기준으로는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진이가 금방 신생아가 되겠다. 남편이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애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애를 안 낳는다고? 부부가 됐으면 한두 명은 낳는 게. 아버님, 그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의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선을 긋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노발대발할 줄 알았던 남편은 다행히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죠.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눈 똑바로 뜨고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니까. 며느리에게 실망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 말에 정숙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모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로부터 겨울, 정숙 할머니는 척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디스크로 고생하셨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어 수술대에 오르셨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기 어려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설은 어떻게 할까요? 요리하기 힘들겠는데요. 요리는 무슨 요리야? 허리 가지고 나가서 먹는 건 불편하고 그냥 배달시켜 먹자. 남편의 말대로 설에는 정숙 할머니가 요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족발을 사왔고 남편은 마트에서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접시에 옮겨 담으니 그럴듯해 보였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정숙 할머니가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앉아서 밥이나 먹자. 식사가 끝나자 아들과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접시를 모으려 하자 남편이 만류했습니다. 거실 가서 쉬고 있어. 괜히 움직이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이고, 냅둬. 또 수술 받고 싶어? 정숙 할머니는 접시를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정숙 할머니를 보자 살짝 자리를 비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아들과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들려왔죠.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건 음식물 먼저 버리고 넣어야 하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앉았다가 서면 허리가 더 아팠죠. 그런데 며느리는 부축하려는 기색도 도와주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만 부엌에 남겨두는 것보다는 자신이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건 정숙 할머니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숙 할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안 돼. 헹궈서 다용도실에 놔. 앉아있지. 뭐 하러 와. 당신이 이러니까 와본 거지? 셋이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끝까지 소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죠. 그 후로도 다른 날도 또 다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비닐에서 꺼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허리가 조금 나아갈 무렵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태도를 더 똑똑히 보게 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프고 나서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다니는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프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앉아 있는 모습에 놀라셨죠. 함께 먹은 음식을 치우는 일에도 늘 혼자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라 일손이 덜 필요할 때는 그렇다 쳐도 정숙 할머니가 직접 요리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밥은 맑게 먹지만 가장 먼저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며느리였습니다. 정숙 할머니 같았으면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기 힘들었을 겁니다. 친구 집에만 가도 얻어먹었으면 치우겠다고 하죠.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말이라도 꺼내는 것과 안 꺼내는 것은 큰 차이였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내가 다 하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허리도 아프니 며느리도 조금 거들어 주었으면 싶었습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은 상은 같이 치웠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명절에 사위가 오면 허리 아픈 정숙 할머니를 대신해 팔을 걷어붙일 정도였는데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공주처럼 떠받드는 아들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기 전에 정숙 할머니와 남편이 밥상을 대충 차려 놓았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뒤 상을 펼쳤죠. 수저 좀 놔줄래? 정숙 할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말인지 확인하듯 되물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대신 수저를 놓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일을 시키지 않았던 건데 그렇다면 며느리도 눈치껏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남편도 몸살 기운으로 기분이 저조해 보였습니다. 서영아, 네가 설거지 좀 해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야겠어. 남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저 설거지 하라고요? 여태 이런 적이 없으니 당황할 만도 했습니다. 식기세척기 있으니까 헹궈서 넣으면 돼. 집에도 있잖아. 네, 있긴 한데. 그럼 나는 좀 누워 있을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아들에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설거지 시키지 마. 허리 아직 안 좋아. 오늘 상 차리느라 고생 많았어. 며느리가 황당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자기가 해.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는 건 아니지. 같이 해. 정숙 할머니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설거지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어처구니 없어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명절에 시집와서 설거지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시어머니는 원래 명절에 밥 차리는 시어머니란 말이야? 부모라서 시부모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같이 먹은 건 같이 치우는 것도 안 해? 아버지, 그리고 내 시어머니 좀 봐라. 허리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래도 자식들 먹이겠다고 밥 차려놨으면 둘이 알아서 치우는 성인답게 보여야지. 제가 치우잖아요. 아들이 나섰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늘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봤으면 측은한 마음이라도 좀 도와주는 거잖아. 안 그래?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설거지,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나나 얘가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냐? 잘린 것처럼 안 먹었어? 저는 손님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요.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며느리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곁에서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손님이라고 치자. 손님도 밥을 그 정도로 얻어먹었으면 설거지 한 번은 했을 거다. 남편의 말이 정숙 할머니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입을 다물었지만 억울하다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치울 테니까 두 분은 쉬세요. 아들은 그 와중에도 며느리에게 뭐라 하지 말라는 듯 굴었습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나서니 며느리도 당연히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가 이해가 안 될 터였죠. 아들이 하겠다는데도 굳이 자신을 시키려는 못된 신보로만 보일 게 뻔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 명절 당일 아침밥도 먹으러 오곤 했는데
정숙 할머니는 내일은 오지 말라고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밥을 차려 대접할 생각이 없으셨죠. 손님이라면 초대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아들도 집에 돌아가 며느리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밥 먹으러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숙 할머니 부부와 아들 내외는 그 어느 때보다 서먹서먹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나았지만 특별한 날에도 아들 내외를 부르지 않고 둘이서 맛있는 음식을 해 드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보수적이신 줄 몰랐어요. 아들은 부모가 시대를 못 따라가고 며느리를 괜히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는 상관없이 사람 사이의 기본 예의를 아들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척에 가면 밥 먹고 치울 때 나 몰라라 하냐? 정숙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죠. 것 봐라. 그게 상식이지. 이해해 달라니 서영이가 어리다고? 20살짜리랑 결혼했니? 며느리도 이제 30 중반. 어리다는 핑계 댈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딸은 30 후반인데도 시부모에게 빠릿빠릿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말리는 아들이 더 얄미웠습니다. 꼭 부모가 며느리에게 해코지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럼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려다 문득 스친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되자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은 너희 집에서 밥 먹자. 저희 집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정숙 할머니 부부는 아들 집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방문하겠다고 하시자 아들이 놀랐습니다. 너희 집에서 먹던지 아니면 이제 명절에 보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이틀 전 통보였기에 아들은 얼떨결에 수락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며 준비했고 아들이 거들었지만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 보셨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2가지. 정숙 할머니가 차리던 것에 비하면 심플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먹어요. 맛있네. 밀키트예요. 맛있죠? 그런 말은 왜 해? 마트에서 팔아요.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이 참 편리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도 맛은 나쁘지 않아 따로 말하지 않으셨죠.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 거리가 꽤 나왔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한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치워.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집에 오신 부모님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 분들이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두고두고 설거지 안 했다고 눈치 주려고 오신 거야?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듣고 정숙 할머니는 웃음을 참으셨습니다. 한참 뒤 설거지를 마친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과일을 들고 왔고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나 과일은 못 깎을까?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받아 깎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느긋하게 포크로 과일을 찍어 드셨습니다. 세상이 참 편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앞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이 집으로 와야겠네. 저희 집으로요? 그래, 좋지. 서영이가 해준 밥도 먹어보고. 밀키트인데. 밀키트라도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지? 그치, 여보? 맛 좋더만. 남편도 능청스럽게 맞장구 치셨습니다. 설거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일을 다 먹고도 한참 빈둥거리셨습니다.
차 없니? 커피도 좋고.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날 있지? 어쨌든 너희 집으로 올게. 어머니, 왜 힘드세요? 서영이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손님 맞는 게 쉬운 줄 알았어? 손님이요? 그래. 우리는 손님이니까 너희가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겠지. 지난번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시자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도 부모를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겠죠. 눈치 없는 아들이 이럴 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일날 다시 아들 집으로 가셨습니다. 또요? 왜 안 돼? 아들이 난감해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굳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찾아가 밥을 얻어먹고 오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 내외는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 아들 내외가 다투는 모습을 몇 번 더 보시고는 정숙 할머니는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집 밖에서 보자. 너희 집도 우리 집도 말고 볼일 있으면 찻집에서 보고 말자. 명절에도요. 명절은 꼭 만나야 하는 날은 아니겠지. 사실상 거리를 두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수 아닌 복수를 하셨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예의를 갖추거나 부모를 존중하게 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차라리 덜 보고 사는 게 낫다고 느끼셨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 깨달으셨죠. 손님이라 주장했던 며느리는 이제 진짜 손님이 되었고 정숙 할머니, 부부도 더 이상 억지로 베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명절마다 받던 스트레스도 며느리 눈치 보며 속상할 일도 사라졌죠. 세상이 변했다고 탓할 것도 며느리가 못됐다고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정숙 할머니도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